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한 일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약속의 3월 달이 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FSD 출시 임박 신호까지 떴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정말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가를 보시면 2월 말에 65불대 수준에 머물렀던 유가가 바로 71불까지 꽁충 뛰어 올라 버렸어요. 뭔가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며 이렇게 유가가 뛰어 오르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역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30년 넘게 독재를 진행을 해온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역시나 정보력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 수뇌부가 모였던 아침에 정밀 타격을 했어요. 40여 명이 넘는 이란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모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무너질 법도 했는데 오늘 오히려 0.36% 상승하면서 22,748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제 방송 오래 봐오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나스닥은 22,000선에서 24,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쟁 속에도 불구하고 22,000에 이 지지라인 박스권 하단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아무튼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일 장을 보시면 최근 약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어요. 물론 테슬라도 0.2% 이상 올랐지만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약했던 엔비디아가 거의 3%대 이상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했던 주식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현재 가장 안 좋은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이죠. 팔란티어도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 5%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방산주로 또 유명한 주식이기 때문에 금일 상승한 로키트 마틴과 같은 방산주와 함께 크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군사작전이 최대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는 뚜껑을 열어봐라 알아요. 이란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간을 제한시켜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죠. 하지만 실적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약해진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유는 역시나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때문이었어요. 자, 금일 장중에 장이 시작되자마자 30분 후에 미국 ISM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은 미국 경제가 화랑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0을 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올해 1월 들어서면서 이게 50을 넘기 시작을 했는데, 자, 2개월 연속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초에 발표되었던, 그러니까 금일 발표되었던 2월 PMI 수치도 52.4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2월에 취임하자마자 1년 내내 주구장창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펴왔고, 관세 정책을 핀 이유는 미국 제조 부흥을 위해서였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깎아주겠다.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제조 PMI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나스닥은 지지라인의 하단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저 역시 이번 전쟁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국에 역시나 아시아의 축구 강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란도 끼어 있어요.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이벤트에 지속 주최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미국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에요. 자, 아무튼 분위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급반전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죠. 바로 유가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55%대를 보였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유가는 급등했고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46.5%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7월달로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바뀌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 양상과 함께 이 유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일 테슬라는 0.2% 상승한 40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400불대 지지라인 정말 견고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3월부터 시작되는 호재가 많이 있죠. 최근 나스닥 주가가 좋지 않았던 점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수익성 악화와 현금 창출 능력 악화를 우려를 했었는데요. 테슬라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과 사업 영역이 다릅니다. 물론 AI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이쪽이 생성형 AI, 순수 AI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피지컬 AI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 그 피지컬 AI가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유럽 FSD 승인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3월 20일에 FSD가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확답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불어 좋은 시그널이 떴습니다. 최근 테슬라 유럽 공식 계정이 테슬라 차량에 그록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그록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에 그록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AI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록이 출시된 국가 리스트리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래 미국에서도 FSD가 출시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출시가 되었던 게 이 그록 서비스였습니다. 그록 서비스의 전제 조건은 FSD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유럽의 그록이 먼저 출시가 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그록이 출시된 국가들의 FSD도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시그널이 더 떴는데 이번 최신 OTA 업데이트에 유럽 내 업데이트에 문구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차량 내 기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FSD 컴퓨터라고 일컬어졌던 용어가 AI 컴퓨터로 변경이 되었고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오토스티어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원래 이게 비행기 용어죠. 비행기가 안전 궤도에 이르렀을 때 파일럿 즉 기장님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서 항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오토파일럿인데 뭐 좀 자동차랑은 좀 맞지가 않죠. 이를 오토스티어로 좀 더 명확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고 일컬었던 기능이죠. NOA 기능이 뭐 똑같아요. 노아로 바뀌었지만 오토파일럿이 오토스티어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FSD 슈퍼바이스 14.2.2.5가 이 업데이트에 지금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국가에서 지금 테슬라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FSD가 일단은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서 깔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국가 리스트에는 네덜란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유럽 내 FSD 출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월 20일에 네덜란드에서 FSD가 승인이 되면 여기에 국가들이 현재 FSD 슈퍼바이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스냅 즉 OTA 업데이트 한 번이면은 전부 다 FSD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 역시 이에 대해서 기존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테슬라는 이미 여기에 보이는 나라들의 FSD 테스트를 100만 킬로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만약 FSD를 승인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EU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도 이 FSD를 바로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최근 3월 2일자 프랑스발 뉴스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글로벌 판매량을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유럽에서 BYD에 밀렸던 게 컸었는데요.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BYD에게 밀려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8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 때문이었겠죠. 자,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FSD의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번 쓰게 되면 피처폰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FSD를 쓰게 되면 FSD가 없는 차량을 이제 타기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곧 있으면 유럽에 FSD가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테슬라 올해 판매량이 55%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BYD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는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량 얼로케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분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전기차 시장이고 이 대표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쟁 때문에 3, 4월 달 테슬라 주가가 약하다라고 하면 역시나 좋은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4월 달부터 사이버캡도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사이버캡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공장 내에 수백 대가 생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이 사이버캡이 나오게 되면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로보택시 플리수 증가가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현재 미국 내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 대수는 430대예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341대가 있고 오스틴에 8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틴 89대 중에 8대는 unsupervised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전 차량 요원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반갑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테슬라 주가가 정말 빌빌거리고 있는데 언제쯤 폭발할 것이냐 이 여부가 되겠어요. 이미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날아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를 정말 오랫동안 투자해오신 레이어드님께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2차 퀀텀 점프가 2019년 12월부터 발생을 했었는데요. 레이어드님이 복귀를 해봤는데 이 기가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이 당시에는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주당 2000대 이상 모델 3 생산이 진행이 되면 주가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19년 말에 모델 3 생산량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폭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역시나 올해는 로보택시가 되겠죠. 사이버캡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임계점은 unsupervised 로보택시가 1000대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해요. 현재는 8대밖에 아니죠. 하지만 이 unsupervised 로보택시가 1000대를 넘어가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기관도 올해 unsupervised 로보택시가, 그러니까 비감독 로보택시가 1000대 수준이면 중요한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사이버캡이 4월부터 양산이 되면 사이버캡 9, 모델 Y 1, 그러니까 9대1 비율로 무감독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대를 넘기는 시점에서는 로보택시 중에 사이버캡이 900대, 모델 Y가 100대 수준으로 unsupervised로 운영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충분히 몇 달 내에 올 수 있겠죠. 이미 수백 대의 사이버캡이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이버트럭 신규 트림이 나와서 2월 말에 단 10일 동안 59,990불에 팔렸었고요. 이게 이미 솔드 아웃이 되었죠. 인도 예상 시기가 내년으로까지 밀리면서 완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10일이 끝나자 3월 초에 10,000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 거의 20,000불을 깎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10,000불만 깎아준 가격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올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고 사이버트럭도 올해 이렇게 되면 10만 대 가까운 판매량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에서는 정말 여러 번의 큰 수익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올해도 그 수익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